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틀 수학의 AI 이야기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복잡해서 노트는 준비를 못했는데 지난 시간처럼 말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좀 답답하죠? 자, 첫째, AI의 답변 구조입니다. 과거의 수많은 텍스트에서 배운 언어와 사고의 통계적 구조를 순간순간에 조합한 결과물이다. 즉, 다른 사람의 질문을 기억해서 꺼내는 것이 아니오. 지금 대화를 이해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맥락 다음에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생각의 흐름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지능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아주 정교하게 통계화했기 때문입니다. 개념을 정의하고 대비시키고 비율을 들고 결론을 맺는 사고의 문법을 수없이 학습한 결과물이죠. 그래서 결과가 사유처럼 보이는 문장이 됩니다. 즉,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럴듯해서 그렇습니다. 말이 매끄러우면 이해한 것 같고, 구조가 있으면 AI가 생각한 것 같고, 공감 표현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내를 AI는 잘 냅니다. 그를 본 우리들은 착각에 빠지죠. 자, AI의 지능 유무는 지능의 외행적 기능은 있지만 지능의 내적 경험은 없다. 추론 흉내는 있고 설명도 하고 통찰성도 있어 보이나 의도는 없고 자각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AI는 유능한 조수이지 사유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즉 도구입니다. 훌륭한 도구죠. AI는 얕은 질문은 얕게 설명하고 깊은 질문은 깊게 설명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깊게 물으면 한없이 깊게 들어갑니다.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와요. 즉 AI는 반사를 합니다. 깊이는 질문자의 몫이죠. 깊게 질문하면 깊은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전공? 박사 뺨쳐요. 즉 AI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생각하는 인간이 쓰는 언어의 그림자를 계산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능이 아니라 지능의 거울이죠. AI는 지능을 생성하지 않고 인간의 사유를 확대, 정렬, 반사만 합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소크라테스식 문답과 유사하죠. 소크라테스는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으로 그 사고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이렇게 해서 정렬시켜줍니다. AI는 질문자의 사고를 외부로 펼쳐놓고 스스로 보게 만드는 도구, 그래서 지능의 거울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AI는 개념을 분해하고 구조를 파악하려고 하면 사고의 디버그, 논리의 시각화, 도구 생각의 확대경이 됩니다. AI는 답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질문을 더 정확하게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대화를 할 때 끝나면은 또 다른 질문을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AI의 자원 조달은 누가 하느냐? 자원이란 그럼 뭐냐? 자원이란요,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계산 자원, 데이터 자원, 인적 자원. 그러면 계산 자원은 뭐냐? 컴퓨터예요. GPU나 TPU 같은 고성능 연산 장비, 그리고 전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 냉각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 자원이고, 데이터 자원은 우리의 책이나 인간이 만든 논문, 웹문서, 코드, 대화 등등 공개 데이터 플러스 라이센스 데이터 플러스 합법
문법적 수집물, 이런 것들이 데이터 자원이 되죠.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의 축적물이 데이터 자원의 대상이죠. 자, 그 다음 인적 자원은 연구자, 엔지니어, 안전, 윤리, 품질, 검토자 등등 사람이 핵심이죠. 그럼 업데이트는 누가 하나? 모델 구조 설계는 인간, 학습 데이터 선별 인간, 학습을 실행하는 것은 기계, 결과를 평가하는 건 인간, 배포 여부 결정하는 건 인간. 거의 다 인간이죠. 학습 실행만 AI가 합니다. 자, 그러면 구글이 하나? 구글은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죠. 자, 여기는 오픈 AI 미국입니다. 구글, 딥마인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안달로픽, 이들은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고 각각 자체 반도체 또는 GPU 대량 확보하고 있고 수천 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그야말로 국가급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럼 우리 한국은 네이버나 카카오, LG, AI 리서치, 삼성, 연구 중심의 삼성, 국내 데이터와 한국어 특화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내 자원은 부분적으로 한국에서 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GPU는 대부분 엔비디아, 반도체 설계는 글로벌, 학습 프레임워크도 글로벌, 완전 자립은 아직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주권, 언어 주권, 서비스 통제, 이 부분은 국내에서 지고 있습니다. AI의 힘은 지능이 아니라 누가 자원을 통제하느냐에 있습니다. 더 많은 GPU, 더 좋은 데이터, 더 많은 전기, 이게 곧 국력이요 기업력입니다. 개인 혼자서는 불가능한 이유가 엄청난 전기요금, 고가의 장비 비용, 많은 유지 인력이 필요하고 법과 윤리의 감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AI의 위험은 개인 폭주보다 국가, 기업 간의 경쟁에서 도래되는 거예요. AI는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자원이 키우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구글이 무섭고 미국이 앞서고 한국은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권력은 누가 똑똑한가가 아니고 누가 더 오래, 더 크게 계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I의 현주소는 뭐냐? AI는 지금 현재 조용히 자리 잡은 분야들이 있는데, 첫째, 의료. 가장 빠르게 스며든 분야입니다.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보조하는 기능이죠. 영상 판독 보조, CT나 MRI, 엑스레이 등 병변 후보를 얘들이 찾아냅니다. 암조기 발견 확률 정대, 진료 기록을 요약하고 약물 상호작용을 경고하고 의사가 놓치기 쉬운 것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의료사고 감소가 핵심 성과예요. 결정은 여전히 의사가 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서는 불량 측정, 설비 고장 사전 감지, 공장 조건 자동 최적화, 생산성 플러스 안정성 증가, 우리나라가 특히 강한 분야죠. 그 다음 금융 계통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거래를 탐지한다, 대출 리스트 평가, 시장 시나리오 분석, 고객 상담 자동화, 돈 냄새는 AI가 제일 먼저 맡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이 체감하기 시작한 분야로서는 사무, 업무 방식, 가장 큰 변화죠.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이메일 작성, 코드 자동 생성. 직업이 사라진다기보다 일의 속도의 기준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교육 분야인데 개인별 문제 추천, 이해도 분석, 맞춤 설명 스타일 제공, 가르침보다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제가 평생을 교육한 사람이라서 이 파트를 짚고 넘지 않으면 이 강의가 안고 없는 찐빵이 되겠죠? 자, 얼마 후에 제가 AI가 교육 분야에 얼마만큼 들어왔느냐에 대해서도 다루기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와 미디어 파트에서 기사를 초안한다, 영상 자막을 만든다, 광고 문구를 만든다, 음악이나 이미지를 생성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것도 전부 다 이걸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냥 생생한 게 좋다 해서 제가 직접 합니다. 이거 AI 아닙니다. 비창작 초안 소재 변형을 자동화시킨 AI입니다. 자, 새로운 분야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파워는 정말 무한대예요. 과학 탐구, 신약 후보 탐색, 단백질 구조 예측, 실험 설계 보조. 자, 이런 것이 있고, 법률 행정 면에서는요, 판례를 검색한다, 문서를 검토한다, 법률을 요약한다. 변호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서류 노동을 대체합니다. 변호사는 사람이 하죠. AI가 할 수 없잖아요. 국방안보, 이 가장 민감한 파트인데 정보를 분석한다, 시뮬레이션을 한다, 의사결정을 보조합니다. 자, AI의 규제가 필수사항이죠. 그 다음에는 AI의 현재 스타일은 AI의 공통점이 결정권이 없다, 보조 역할을 한다, 속도, 규모에서 인간을 초과하고 있죠. 책임은 모두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균형점을 잡고 있죠. 자, 인간의 착각 중에 하나가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를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AI의 핵심은 창조자도 판단자도 통치자도 아닙니다. 다만 정폭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유경험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란 기계가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라 생각을 바르게 시험해 볼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AI의 답변 구조, AI의 자원 조달, AI의 현주소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